질문합니다. 페이지 번호.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299쪽까지는 완벽 마스터하고 300쪽에 필수예제 5번까지 했었죠. 374번 안 푼 사람 있나 설마? 네. 안 푼 사람 지금 좀 풀어봅니다. 374번은 시험에 나와버렸죠. 아주 잘 나오는 주제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인데 SN과 AN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해볼까요? Sn 플러스 1에서 S에 여기다 n 더하기를 대입해. Sn을 대입한 거 요거 그대로 쓴 걸 한번 빼면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은 이건 n 플러스 1번 짱까지 합해서 n번 짱까지 빼니까 a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플러스 a n 플러스 1이 되죠. 넘기게 되면은 2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배운 게 나왔잖아.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다항은 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1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다음은 문제가 있어. 여러분이 안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형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요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bn으로 치환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치환하게 되면 등비수열이 되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을 이제 교과과제에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짬뽕꼴이래. 짬뽕 먹고 싶잖아. 이렇게 하면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이죠. 네. 근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얘 애매하잖아. 둘 중에 하나만 있었는데 둘 다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짬뽕꼴이라고 해서 짬뽕꼴.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an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이쪽에 상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치환을 못 하거든. 얘를 bn으로 치환하려면 여기도 더하기 1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더하기 1 말고 2분의 1로 해가지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빼기 p 이런 식으로 빼기 p 이런 형태가 되도록, 물론 더하기 p려도 돼요. 이런 식의 숫자가 돼서 이런 모양이 돼서 전항 빼기 상수 다항 빼기 상수가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p를 찾아야 되는데, 이 p를 찾는 방법은 공식이 있었어. 또 여기다 p를 대입하면 돼. 근데 그런 걸 외우는 건 여러분에게 너무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모양을 만들면 치환할 수 있다를 알아두면,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2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p죠. 여기다 p 더하면은 p를 더하니까 2분의 1p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p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플러스 2분의 1p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전개했을 때 따라서 p는 1인 거야. 살짝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p를 1을 쓰면 된다고요. 위에 씨가 똑같아진다고. p에다 1을 써봐.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 넘기면 플러스 1 되니까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p를 찾아내가지고 얘를 치환하는데 bn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이게 n번 짱이면 이건 바로 n 플러스 1번 짱이잖아. 뒤에 상수 똑같으니까. 그래서 bn 더하기로 하게 되면은 이걸 보는 순간 일반항을 탁탁탁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지만 일반항으로 바꿔. bn은 b1 첫째 항 곱하기 등비수열이니까 공비의 n마 1승이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b1이라는 거는
A1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래서 A1에서 1을 빼면 A1은 2분의 1이지만 여기서 B1은 A1에서 1을 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일반항을 BN을 바로 작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승. 그래서 답을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네 바로 빵점인 거지. BN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BN은 다시 말하자면은 AN 빼기 1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 빼기 1 뭐 하세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BN의 일반항 대신에 이제 AN 빼기 1을 써서 진짜 AN은 1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았어요. A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야 이거 2분의 1 같이 쓰면은 그냥 2분의 1에 n승해도 되잖아요.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A10이죠. 마이너스 512분의 511 통분하면 마이너스 1 빼기 512분의 1 답이 이거야. 그래서 근데 이 방식을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잘. 그래서 개념원리에서는 미친 풀이를 했는데 엄청난 풀이를 해버렸는데 그 풀이는 생각하기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처음부터 하죠. AN이 2분의 1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한 거야. 숫자를 넣어서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근데 A3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A2 플러스 2분의 1이죠. 근데 A4는 2분의 1 A3 플러스 2분의 1인데 여기서 요 부분을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개념원리 해설은.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1 가로 열고 빨간 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돼버리거든요. 빨간 게 들어왔죠. 이거를 다시 A3에다 대입한 거죠. 이게 A3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양이 2분의 1에 얘가 빨간색이 돼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잖아. 이런 풀이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어떻게 이걸 못하지. 나도 못했어. 아주 쓰레기 같은 풀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전개를 해보잖아. 이걸 곱하게 되면은 결국 A3에서 A4에서는 2분의 1이 앞에 3개가 나와. 세제곱의 A1 그리고 하나 둘 3개 곱한 거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얘네 둘 곱한 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A1이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4제곱, 세제곱, 2제곱 하나 나와. 이렇게. 이게 규칙을 발견하는 거였어. 다시 야 A3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거를 전개하면은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A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게 또 2분의 1이야 A1이. 그러니까 A3일 때는 세제곱 제곱 하나 A4일 때는 2분의 1의 4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 그래서 그 첫 번째 풀이 방법도 좋고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좋은데 두 번째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거 뭐냐면 안 나와 시험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 나와요. 교과서에 삭제됐기 때문에 내면은 선생님 이상한 거다. 낼 수도 있죠. 근데 좋습니다. 필수예제 6번 하겠어요. 방학을 맞아 지훈이는 10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기후가 이게 유럽 같지 않아 가지고 포도가 잘 생산이 안 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어떤 예시를 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책인가? 일본도 근데 포도 잘 안 되죠. 포도 어디서 잘 돼요? 저쪽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런 데 잘 되잖아. 와인. 알겠나? 그래서 아주 쓰레기 같은 예시인데 아무튼 10일 동안
좀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포도를 수확하니 돕기로 했는데 첫째 날에는 20송이를 수확했고 장난해? 20송이면 10분이면 따는데 넘나야 문제가 이상하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국어 문과적으로 접근하지? 지금 선생님이 오늘따라 감성적이 돼버렸잖아. 세상에 불만이 많아.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수의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포도를 수확한 지 n일째 되는 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뭔 소리예요? 그러면은 A1은 뭐냐? 1일째 되는 날 수확한 게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얼마죠? 20. 둘째 날은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2분의 3배를 수확했으니까 근데 2분의 3 곱하기 20이니까 넌 정말 안 되겠구나. 너희 지금 신성한 수업을 방해하는 거냐? 빨리 앉아. 왜 버스가 늦은 거세요? 닥치세요. 그래서 30이 되죠.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30으로 부영이처럼 바로 말하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2분의 3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다음 날은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몇 배를 수확하게 되는 거죠? 2분의 3배니까 이걸 딱 보면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잖아요. 첫 장은 얼마죠? 20.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첫째 날이 A1인지 A2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둘째 날부터 A1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첫 장이 20이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등비수열인 걸 알려주고 있고 요 두 개짜리는 공비를 알려주니까 답은 바로 일반항부터 바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아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은 이게 좋지 않은 거라 그랬죠. 일반항의 식으로 바꿔주면은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딱 하면 되는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A1은 20, A2는 부영이가 말한 대로 30 하면 답이 되겠는데 밑에 문제가 식상하니까 바로 미림여고 기출을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출 다 찾아놨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식상하니까. 자, 어떤 저수지 수질 관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등비수열 같은 거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해봅니다. 그거. 방금 필수제는 넘나 쉬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려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풀어봅니다. 미림여고 자나 집중해라고요. 시험 문제를 다 찾아놔도 못 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는 읽지 않고 읽어봐라. 어떤 저수지에서는 수질 관리를 위하여 매일 아침 기존 저수량이에요? 저수량의 6분의 1을 방류하고 10분의 새로운 물을 보충한 후 오후에 수량을 측정한다고 한다. 오늘 측정한 저수량이 42톤이고 n일 후에 측정한 저수량을 AN이라고 할 때 3일 후에 측정한 저수량의 값 A3와 일반항 AN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너무나 멋있었어요. 야, 너 마이크 하나 더 살게. 둘이 내가 왔다 갔다 하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 내가 줘야겠다. 왜 투 채널로 안 사고 원 채널로 샀을까? 일단 모르겠어요. 42톤이래요. 오늘 측정한 게. 오늘 측정한 날인데 1일 후니까 그쵸? 그런 거 내가 방금 10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A1이 아니라고. 1일 후에 측정한 게 A1이니까 일단은 처음에 42인데 그 다음에 42가 변해서 A1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6분의 1을 방류를 하니까 42의 6분의 1이 날아가잖아. 조심해라. 42의 6분의 1을 방류가 뭔 줄 알죠? 흘려보내는 거죠.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6분의 1 곱하기 42를 해야 되냐? 6분의 5로 해야죠. 센스가 있어야지. 남은 양이 6분의 5잖아요. 그리고 10톤을 새로 보충해야지. 이게 바로 A1이 되겠습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또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를 한번 또 이렇게 6분의 5를 남기고 또 10을 더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A3은 또 이거의 6분의 1로 또 하는 거잖아요. (6분의 5배의) 이거를 하고 또 너무나 힘들잖아. 그래서 A3을 구하라고 하면은 계산하면 되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또 넣으면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립요구 2를 저질러 버린 거야.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은 안 배운 거라면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A3은 계산하면 돼.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문제가 안 돼. 그냥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계산해 넣어서 또 내면 A3까지 구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항은 전항의 6분의 5, 전날의 6분의 5만큼만 물 남긴 상태에서 10을 더하잖아요. 이게 일반항이 아니라고. 이건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게 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내버린 거예요. 미립요구였어요. 선생님께서. 반만 맞추고 반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A3을 깔끔하게 계산하시고 점화식까지 써주면은 내 생각에 3점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 정도 충분하죠. 충분히 3점 정도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교과과정 외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내가 두 가지를 소개했잖아요. 개념 원리 그 미친 방법,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AM 뿌릴 마이너스 P. 아까 그러니까 괜히 한 얘기가 아니야.는 6분의 5로 묶어가지고 AN 빼기 P의 형태로, 물론 더하기 필요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하는 것도 하나 보여줬고요. 근데 이 규칙설 발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42에 곱해지는 게 6분의 5가 몇 개 곱해지죠? 6분의 5가 3개 곱해지잖아요. 6분의 5가 3번 곱해지고 42에. 그리고 10에는 6분의 5가 2개 곱해지고요. 10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플러스 이 10에는 6분의 5가 1개 곱해지고요. 10 곱하기 6분의 5. 플러스 마지막 10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일반항을 추측하는 게 바로 개념 원리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반항 n번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42에 6분의 5가 몇 승 곱해지냐면 n번 곱해지고요. 그리고 10으로 묶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6분의 5에 n-1승, 6분의 5에 n-2승 가로 쳐야 되는데 짜증나잖아.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1까지. 1 플러스 6분의 5 플러스 6분의 5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6분의 5의 n-1승까지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야 돼. 1 마이너스 r분의, r이 6분의 5죠. 초항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6분의 5의 몇 승이냐면은 개수가 1부터 n-1이 아니고 0부터니까 0승도 있으니까 6분의 5의 n승입니다. 여기 n승에다가 10을 곱한 거에다가 6분의 5 n승 곱하기 42를 딱 더해서 쓰면은 5점을 줘.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짬뽕꼴의 일반항 찾는 법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배운 학생이니까 이제 이런 방식 말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방식은 아주 좀 세련된 방식이에요. 규칙성을 봤잖아. 근데 조금 안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다 지우고. 야,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만드는 P를 찾는데, 그 P를 찾는 방법은 공식도 있지만 공식 생략하고요. AN 플러스 1 빼기 P는 6분의 5 AN 마이너스 6분의 5 P 해서 이 P를 넘겨가지고 6분의 1 P잖아요.
그래서 6분의 1 P가 10이 되는 그런 P를 찾아야 되는데 10은 그러면 P는 뭐냐면 60이에요. 60. 그러니까 60을 넣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N 플러스 1 빼기 60은 6분의 5 가로 열고 AN 빼기 60으로 하게 되면은 60을 곱해가지고를 전개해가지고 넘기게 되면은 이게 10이 나와요. 5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0 플러스 10이니까 10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BN으로 치환해가지고 BN 6분의 5 BN은 BN 플러스 1 해가지고 BN이랑 일반항 바로 찾아야 돼. 이게 등비술이잖아. 치환을 얘를 AN으로 하면 얘는 AN 플러스 3니까 치환이 바로 되죠. 그래서 치환했을 때 BN의 일반항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등비술이니까 B1 곱하기 공비의 n-을 딱 써주는데 이 B1이란 거는 A1 빼기 60이란 말이야. A1 빼기 60. 근데 A1 조심해야 돼. A1은 42톤이 아니에요. 42 곱하기 6분의 5기 때문에 그지같이 내서 문제를 76, 42, 75, 30. B1을 30으로 해야 됩니다. A1을. 근데 A1 30에서 60을 빼니까 마이너스 30이야. 그래서 B1은 마이너스 30으로 딱 써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BN인데 여기는 BN이 아니라 6분의 AN 빼기 60으로 해야 되니까 60 넘겨 플러스 60으로 써줘. 왜 빨리 설명하냐면 나오기가 애매해요 조금. 그래 이거 안 배운 거잖아. 너무 야 선생님 모시라 그래. 왜는 이런 거를. 근데 어디가 내가 약간 나 분노했어. 내가 흥분했는데 뭔가 설명을 끝까지 해야겠는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흥미가 좀 떨어지는데 나와버리긴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때 알려줬겠죠. 하는 법을. 근데 결국 나와봤자 개념 원리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요 374번하고 똑같잖아요. 일반항 찾는 게. 넘어갑니다. 됐어요.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넘어가. 375번 한번 해봐. 야, 옛날에는 선배들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넘어가냐면 요새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껌으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좀 쉬워진 거예요. 수학 여러분 하는 게. 옛날에는 막 미친 듯이 가르쳤어요. 열불 토하면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저건. 요즘 안 나오는데 미림 요구가 이상한 거예요. 농도가 5%인 소금물에 있는 소금물 20을 덜어내고 20g을 더 넣고 자른다. 이거는 항상 농소물 표를 그려야 되죠. 표를 그려서 합니다. 농도, 소금, 물, 농소물이잖아요. 농소물. 처음에 농도가 5%인 소금물 100g 있었습니다. 그럼 소금 얼마 있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더라? 일단 농도의 공식을 알아야죠. 농도는 전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만든 거죠.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농도와 소금물을 곱한 상태에서 10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구하라고 하면은 농도와 소금을 곱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샥 곱해서 100으로 나누니까 5잖아. 야, 농도가 5%면 5g 들어있는 거지. 100분의 5니까. 그러니까 물이 95 들어있는 거야. 참고 여기는 소금 합친 물입니다. 소금과 물 합쳐진 소금물 전체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금물을 20을 덜어낸다. 20을 빼. 20을 빼게 되는데 그 뺀 20에도 농도는 5짜리니까 소금이 얼마 빠질까요? 1 빠지는 거지. 5, 2, 10이니까. 그래서 소금의 총량이 얼마 되냐면 4가 되고요. 농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물을 20 넣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더하기 20이 되니까 100이 돼요. 그래서 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 4%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n번 반복한다 이건데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또 100g의 물 중에 농도가 4%이니까 소금의 양이 4g 들어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또 20g의 소금물을 빼게 되면 그때 20g에 있는 농도도 4기 때문에 0.8이 빠집니다. 그래서 소금이 실제로는 3.2가 남아요. 근데 물을 20 채우기 때문에 100g 또 되죠. 그래서 이거는 3.2 농도가 그러니까 1씩 줄어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관찰해 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중학교 때 배운 표잖아요. 농소물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잘 생각해 봐. 처음에 항상 이 농도가 5%인 소금물에서 물을 20 덜어내지만 그러니까 소금물 자체를 20을 덜어내지만 물이 20 다시 채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금만 얼만큼 빠지는 거예요? 소금만 얼만큼 빠지냐면 5분의 1이 빠지는 거지, 소금이. 근데 물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럼 농도가 5분의 4가 되는 거죠. 관찰해봐라, 농도를. 야, 농도가 처음 5%인데 그 다음 4%인데 4단 3.2잖아요. 5분의 4 맞아? 여기서 5분의 4 곱하면 이거 되지? 여기도 5분의 4 곱하면 3점이 돼요? 되는 거잖아요. 5분의 4, 4, 16이니까 5분의 16은 10분의 30이 딱 3.2잖아. 아, 소금이 20%씩 빠지는구나.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5분의 4가 된 거야. 100분의 80, 80%의 소금의 농도로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관찰해냈다면은 소금물의 농도만 가지고 농도 퍼센트를 AN%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한 번 했을 때의 농도는 5일까요? 4일까요? 잘 읽어보고 얘기해. 5죠. 아니죠. 이 과정을 딱 한 번 하면 4가 되잖아요. 한 번 더 하면은 4 곱하기 5분의 4인 아까 했던 3.2 관찰을 통해 알아냈던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하면은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알겠지. 5분의 4만큼 또 줄어들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럼 일반항 n번째는 첫 장이 5가 아니란 거 주의합니다. 문제 잘 읽고. 그러면은 n번장은 이거 보고 하면 돼. 세 번째 2번 곱하고 두 번째 1번 곱하니까 n번째는 4 곱하기 5분의 4의 n마일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 빵점이야. 바로 퇴학이야. 이건 구하라고 안 했어. 이거 일반항이고요. 3점 맞은 수학장이에요? AN과 AN+의 관계식 요게 중요한 건데 다음 항에 그러니까 다음번 시행을 했을 때의 농도는 이전 농도의 몇 배가 되는 거죠? 5분의 4가 되니까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A1은 4고 A2는 3.2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완벽하게 너무나 깔끔하고 훌륭한 설명이었잖아. 미친 듯이 아주 좋은 설명이었잖아. 너무나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돼. 하면 된다. 야,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너 어떻게 해요? 넘어가. 밑점 빼기냐? 그러면 연습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긴 한데요.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374가 한 번만 다시 풀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늦게 온 주제 친구들 너 기다리면 나 뜸들이면서 하는데 그대로 안 나서 안 해도 됐어. 37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립요구에 재작년에 시험 나왔거든. 그걸로 대체한다.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안 돼요. 다 치세요. 해본다. 이거 4번 10점 나왔어. 미립요구에. 이걸 비슷한 거니까 대신 한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야, n번장 합의 일반항하고 원래수 일반항 같이 나오면은 Sn+1에서 Sn 빼란 말이에요. n+1 대입해라. 여기까지는 되지, 우진이? 되긴 뭘 돼. 됐죠?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이 미립요구의 기출 문제입니다. 10점. n+1에서 a n는 거 빼라고. 페이크다. 너 잘 보고 있나?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8 가로 열고 Sn 더하기 1 빼기 Sn인데 이게 뭘로 바뀌죠? AN+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플러스 4로 묶어서 묶지 말자. 어차피 왼쪽에서 AN+1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n+1 빼기 4an 이렇게 나오고 이거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8an 플러스 1로 바꾸게 되면은 뭔가 식이 이게 나오긴 했는데 뭔가 이게 난잡하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개념 원리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 8을 이쪽으로 왠지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결론 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더하기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an+1 빼기 4an
이런 식이 나왔어요. 는 0이죠. 는 0. 모든 항이 양수 괜히 준 거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왜 8일까? 이게 8인지 생각해봐. 마파를 이게 마이너스 4로 바꿔서 이거 똑같이 4로 묶으라고 준 거잖아요. 딱 봐도 센스가 있어야지. 수학 하루 이틀에 마이너스 4로 묶어가지고 an 플러스 1하면 약분되잖아. 이거 인수분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너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그 정도인 거잖아. 야, 이렇게 해서 이거 인수분해 왠지 하고 싶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 인수분해가지고 이렇게 약분 보이죠? 보이긴 보이죠? 써주니까. 양변을 이걸로 나누려면 얘가 양수여야 돼.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양수 준 거야. 딱 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식을 간단히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양변을 인수분해해서 양변 나눠줍니다. 결론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눠지니까 am+1 마이너스 am만 남잖아요. 여기는 빼기 4가 나오죠. 이걸 보는 순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 보는 순간 일반항으로 할 수 있겠다. 공차가 4고 첫 장은 여기서 구해야 된다. 첫 장은 S1하고 A1이 같은 거니까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첫 장은 S1은 곧 A1이니까 8A는 A제곱 플러스 4A 빼기 5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5는 0 마이너스 4A다. 그러면 5, 1 마이너스니까 A는 5야. 그래서 첫 장은 5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거 알려주니까 바로 일반항 어떻게 하죠? 4n 뿌리 그렇죠. 1초 만에 나와야죠. 일반항 나왔으니까 9번째 장은 4, 9, 36에서 7, 1, 37. 이거 깔끔하게 10점 획득. 할만합니까? 근데 어려운 포인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식을 어떻게 간단히 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었고요. 이거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 개념은 이 페이지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우여곡절 끝에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351 답이 이상해요? 네. 내가 한번 봐주겠습니다. 저기 여기 갑자기 앰플 밑에 조금만 내려서 여기 앰플로 나와요. 앰플 2 해서 90번 나오던데. 자, 이 식이 그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여기 나누는 부분에서요. 앰플 2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더하는 부분에서. 앰플이 맞는데요. 앰플 1이에요? 네. 여기에 n-1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an 빼기 n-1이 나와. 여기. 아니, 저거 야, n-1번째 한까지만 합을하니까 여기다 n-1 대입해야 돼. n-1 대입하고 n-1 대입해야지 n하고 n-1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1 넣고 여기다 n-1 넣어서 이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n은 1, n은 2, 요 줄마다 n은 3이잖아 이게. 이거 n은 n-1 넣어야 돼. n-1. n-1 넣으니까 이거보다 하나 다 작은 거 나와요. 하나 작죠? 하나 작죠? 하나 작죠? 하나 작죠? 맞습니다. 답안지는 틀리지 않아. 100이에요? 그렇죠. 뭔 외백이야. 일반항이 이거니까 여기다 야 이거 뭐 이게 여기다 야 그래야지. 그 99 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10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 되니까 안 돼. 10보다 커야 된다며. 100 넣어야지. 야 그 한 개 차이를 잘 극복해라. 집에 가서 다시 해볼게요. 353도 저 못 풀었어요. 나랑 똑같구만. 좋아. 353 못 풀었습니까? 정말 안 되겠구나. 다 풀어줄게. 그냥 얘기해봐. 35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SM-1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야 일반항하고 하벨만항이 같이 있는 점화식 어떻게 하라 했죠? n 플러스 1에서 n는 거 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해가지고 SN은 a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AN이 되잖아 이게.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니까 결론 AN 플러스 1은 2AN 등비수열이 된다. 근데 조심할 건 있어요. 여기는 n이 2보다 크고 나왔을 때 성립하는데 요거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죠? 그러면 2보다 큰 거부터 성립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해.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등비수열인데 네. 첫 장은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잘 봐. 여기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A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A2라는 거는 S1이죠? 네. 저 거기서부터 막혔어요. S1이라는 거는 그러면 A2라는 거는 A1과 같다는 얘긴데요. 네. A1이 1이니까 A2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이렇게 만든 일반항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고요. 실제로 이 수열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A1은 1이고요. 네. A2도 1인데 그 다음부터 등비수열. 요 한 개 차이로 굉장히 애매한 그런 문제가 돼버렸네요. 야 어렵다. 야 여기가 살짝 어려운 거 맞아요. 야 아주 정교하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부분은 어떤 수열의 n-1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SN-1 쓰는 거 맞고 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니까 실제로 n에다 1을 대입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때는 실제로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합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 안 되는 학생 있나? 왜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는지? 이해는 돼요. 여기다 n 대신에 뭐 이렇게 하자. k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k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하는 거지. 1 넘겨가지고. 근데 k 대신 문자 n을 쓴 거야. 됐어. 아무튼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아래에서 위를 빼가지고 만든 식이잖아 이게. 이렇게 sn 빼기 sn-1은 an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그럴 때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아까 우진이가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 얘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n의 범위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전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항이 되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지. 엄밀하게 말하면 n이 1일 때는 등비수열이 되는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A1, A2는 숫자를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구해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근데 2를 대입했을 때 A2는 여기 2를 대입하면은 이 의미가 1부터 1, 2 빼기 1이니까 1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S1이란 말이야. 근데 이 S1은 A1. 주어진 식은 무조건 참이야. 이 안에 있는 숫자 넣었을 때는.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A2가 A1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A1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2도 1이라는 거를 알아내서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는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내서 근데 그 다음 번째 항부터는 전항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 항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를 알아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이런 거 어렵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걸 또 뒤집어 역수를 취해가지고 11번째까지 구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차라리 여기를 끊어서 야 역수참 이거 얼마야? 1이죠. 역수참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역수 취해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한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봐. 그래도 돼. 이 11이 들어가 있을 때는 A 11분의 1일 거 아니에요. A 11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바로 대답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3일 때 2의 1승분의 1, 4일 때 2의 2승분의 1이니까 2의 9승분의 1이야. 너 똑바로 해야 돼.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내가 보면서 하랬잖아. 써가면서. 그러니까 A 11을 이 3, 4, 5를 관찰하면서 하는 거예요. 3일 때 1승분의 1, 4일 때 2승분의 1, 5일 때 3승이니까 11일 때는 9승분의 1. 그래서 결론 답은 1 더하기 1 하나 빼놓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2승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9승분의 1까지 더하는데 얘는 등비수열 합을 합니다. 항수가 몇 개죠? 뭐 9개예요. 10개지 1까지 있는데 정말 등비수열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1-r분의 초항 1 가로 열고 1-2분의 1에 10승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앞에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2분의 1 올라 2가 되니까 1 더하기 2 빼기 2분의 1의 9승이 돼가지고 답 3 빼기 2분의 1의 9승이 된다. 알겠어요. 한치의 오차도면 정교한 계산이잖아요. 정교하게 해야 돼. 정교하게. 아주 어렵네요. 헷갈리는 요소가 2개나 있어 버렸잖아. 집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풀어봅니다. 지워졌어. 빨리 지우세요. 닥치세요. 망했다. 다음 거 해봐. 질문. 질문 350. 354 돼? 풀었어요. 근데 잘 맞는 거예요. 354는 피보나치 수열이랍니다. 해줘야 되겠어요. 야, 354는 유명한 수열이야. 굉장히 피곤하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싫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은 굉장히 신기한 수열인데요. 야, 전항하고 다함하고 더하면 다 담게 돼. 뭐냐면 이런 거야. 첫 항이 1이고 두 장이 1이잖아. 굉장히 피곤하죠. 얘네들 더하면 A3이 되는 거예요. A3 얼마냐 그러면 2. 좋아요. 얘 앞에 2개 더하면 다함항이 돼. A4는 3. A5는 더하면 5. A6은 8. A124는 124를 구하려면은 122번째랑 123번째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방에 이걸 구하려면은 일반항이 필요한데 좋은 소식이 있어. 요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안 배웁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이버 찾아봐라. 나무위키 나올 거야. 근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기억을 해줘야 돼. 닥치세요. 시험 잘 나와. 뭘 기억해 주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전항과 다함항을 더해서 다다함항이 되는 요런 수열은 일반항은 구하는 걸 배우지 않는 피보나치 수열이지만 가까운 항들은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써서 구하면 되겠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알아야 될 게 다야. 그럼 7번째 항은 어떻게 해요? 얘네도 더하면 13이잖아. 이렇게 써가면서 찾으면 됩니다. 21이잖아. 9번째 항은 더하면은 34잖아. 10번째 항이 더하면은 55죠. 요것만 알면 되겠어요. 넘어가고 피보나치 수열은 A 막 130 이런 거 안 돼요. 안 나온다고 지금 몇 번 얘기해. 일반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는 구하라고 안 한단 말이죠. 너무 심심할까 봐 하나. 다음 문제도 또 질문을 해버렸는데 355번 이런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지난 수업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수열, 배운 수열 맞습니까? 배운 수열이잖아요. 다항이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 n에 대한 식을 더해지니까 이게 개차 수열이죠. 개차 수열이 딱 떴기 때문에 일반항을 바로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항 어떻게 찾죠?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래 수열을 일반항 찾을 때는 원래 수열의 첫 장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번까지 개차 수열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p는 상수로 보고요. 요게 바로 개차 수열을 이용한 원래 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것인데 A1하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 P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답이 없지. 뭐 이건 다 더해야지. 좌변과 우변을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 아이디어였죠. A2는 A2까지만 넣어야 돼. 근데 그게 더한 게 이거야. 여기다 넣어야 된다. 더한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6을 대입해. 2부터 대입한다. A2는 A1 플러스 요거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첫 번째까지 하니까 3의 1승 빼기 P고요. A6을 한 번 할 수 있어. 이 A6 지금 구하는 과정이 요거 남고 이거 다 더해지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각과 똑같은 거예요. A1 플러스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은 5번째 항까지 하니까 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의 K승 빼기 P인데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A1 플러스 요거 등비수열하고 계산하면은 알마 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은 초항은 3 맞죠? R의 5승 빼기 1 빼기 5P 요렇게 해가지고 요 숫자 계산해가지고 위아래 빼면 돼. 그러니까 A6이 지금 356이잖아요. A2는 지금 얼마예요? 4잖아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은 A1 사라지면서 P가 나옵니다. 계산 끝까지 해보죠. 그러면은 야, 요 과정은 됐으니까 이 지운다. 네. 근데 결론은 이 개차 수열에 일반항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요거를 싹 더해가지고 요거 남기고 이거 다 더한 과정이 이게 다 더한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 5P까지.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은 여기서 이거를 뺀다. 그러면 352가 되죠. A1은 사라지고요.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2분의 3 곱하기 3의 5승이니까 2분의 3의 6승. 아, 너무나 어렵잖아. 2분의 3의 6승 빼기 2분의 3. 숫자 왜 이렇게 더러운 거세요? 빼기 2분의 3 빼기 3 마이너스 4P가 나옵니다. 5P에서 이거 빼니까요. 그래서 P를 구해야 되는데요. 야, 계산의 앞배기 였잖아. 3의 5승 243 이거 7이군가? 3의 6승은? 아, 3의 6승 7이고요. 3의 6승 7이구잖아요. 아우 7이고요. 그래서 7이고. 그래서 3의 6승 대신에 7이구를 써가지고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1을 곱하면은 704는 729 마이너스 3 빼기 6 빼기 8P니까 729에서 9를 빼면 720 넘기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P가 2가 나옵니다. 답이 2예요. 엄청난 컴퓨터와 같은 연산 속도. 몇 번 얘기해. 지난 시간 1시간 내내 한 거잖아요. 다항이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을 더한 형태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주어지면은 요걸 개차 수열을 부른다. 왜냐면 이 다항에서 전항을 뺀 거가 이 식이잖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을 어떤 일정한 식이 될 때 요걸 개차 수열이라고 항상 성립합니다. 원래 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는 원래 수열의 첫 장에다가 개차 수열을 n-1번째 항까지 합을 해주면 돼요. 아,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재밌는 문제죠. AN은 ANMI와 ANM 합을 4로 나눈 뭐야 이런 얘기잖아요. AN은 뭐야 ANMI 전전항하고 바로 전항을 야 질문 잘했는데 이걸 4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AN은 을 4로 나눈 나머지 더한 거를 4로 나눈 나머지니까 자연수로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답이 없어. 이거는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로서 굉장히 옛날에 수능 트렌드가 바로 요거였어요. 배운 저마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배운 수학적 기납적 정의인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등비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짬뽕꼴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아닐 때 어떻게 하라 했죠? 다 써서 찾아라 했는데 이건 쓸 수도 없어. 등식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있죠. A1은 1, A2는 2인데 A3은 구해볼 수는 있잖아. 얘네들을 더합니다. 1 더하기 2로 해서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그냥 나머지 3이잖아요. 안 나눠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4로 나눈 나머지 2 더하기 3을 해서 4로 나눈 나머지는 5니까 나머지가 1이잖아요. A1은 더해야 3 더하기 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잖아요. 나머지가 0이 나눠 떨어지니까 A6은 더해서 하면 1이잖아요. A7은 더해서 하면 1이잖아요. A8은 뭘 달러? 규칙은 재수 없으면 16개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A8은 2.
잠깐 타임. 여기까지 하면 A9는 뭐가 될까? 6개까지가 반복이네. 1, 2, 3, 1, 0, 1. 그 다음에 다시 1, 2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7, 8, 9부터는 1, 2, 3, 1, 0,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66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 한 바퀴 요 6개 다 더한 거 한 바퀴가 얼마예요? 8이잖아. 그러면은 8로 166이라는 거를 8로 나누게 되면은 8이 16에다가 그러니까 6개씩 20묶음이 있고 남은 게 6이잖아요. 6개의 합이 8이니까 6개를 6으로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166이 값이잖아. 요거 다 더한 값이 8인데 이 8이 몇 개씩 있냐고. 8이 20개 쓰니까 6개씩 20묶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20개에 들어가는 거야. A 120까지 딱 더하게 되면은 160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6을 만들어내니까 요렇게 3개 더해야 돼. 그래서 123이야. 123번 장입니다. 너무나 재밌어. 근데 고1이라면 선생님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이거 숫자 세는 거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고2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셉니다. 166 나오려면 몇 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야 잠깐만. 근데 이게 357의 연속이 뭐냐면은 362번이거든요. 이게 나왔을 때 전설의 문제였는데요. 362번을 풀면서 휴식 5분 하겠습니다. 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 몰라? 앞뒤가 안 맞잖아. 장수원 발령기. 근데 이게 또 배운 수열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게 있었죠.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었지 선생님은. 요렇게 만약에 정리해야 된다면 이건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A는 나눠가지고 A, N-1로 나눠가지고 됐어 늦었어 딴소리만 하고 있잖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여기 N+1이 나와야 돼. 다다항에서 다항 나오는 비율하고 다항에서 전항 나오는 비율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등비수열처럼 보이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8 16 아니라고. 근데 페이크였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도 뭔가 배운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랬죠? n에다 숫자 다 대입해가지고 한 4줄 써놓고서 재수 없으면 8개, 재수 정말 없으면 16개 나와서 내가 지금 모의고사 찢어버릴 뻔했어. 16개 썼는데도 규칙 안 나와.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8개만 쓰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4개 정도, 6개, 그렇지. 6개 정도 써보면 될 거야. 그래서 빨리 숫자 넣어서 쓰란 말이에요. 빨리 해. 생각만 하고 있더니 되는 게 아니야. 배운 대로 하고, 배운 대로 하라는데 또 배운 대로 절대 안 하죠. 뭘 배웠는지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써주겠다. n에다 2 넣고 n에다 3 넣고 n에다 4 넣어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2줄 쓰게 되면은 n에다 숫자를 안 넣어도 규칙이 보여. 1, 3, 2, 4. 그 다음에 2, 4, 3, 5. 그럼 틀린 거 검사는 한번 해줘야 돼. 2, 4, 3 막 6 써놓고 막 문제 풀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따닥 2개 차이 나고 2개 차이 나고 하나 차이 나고 1, 2, 3 나가고 그러면 빠르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힌트 주겠습니다. 알겠었죠? 확인 한번 하고 1, 2, 3, 4, 5, 6 3, 4, 5, 6, 7, 8 삐꾸난 거 없나? 2, 3, 4, 5, 6, 7 4, 5, 6, 7, 8, 9 한 개도 안 틀렸잖아. 2개 차이 2개 차이 2개 차이 2개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하나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됐죠?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했죠 선생님이? 밑에다가 빨간색을 살짝 써가면서 해라고. 이렇게 1, 2 그러면 여기는 A3 뭐예요? 4잖아요. 그러면은 얘 얼마냐?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찾았어요 다? 그러면 다 했으니까 내가 보여주죠. A4는 2고 A2는 2 하나 뭐 잘못 쓰면 망한다. 4 그럼 A5가 다시 1이 되고 A5가 1이면 A5가 1이 근데 A3이 지금 난잡하죠. A3이 지금 어디 있어? 4잖아. 그럼 얘는 A4가 지금 2니까 A6은 2가 될 수밖에 없는데 A6이 2니까 A4가 영원히 계속 할 거냐?
A5는 1이니까 이건 4인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규칙이 나온 거죠. 1 아니면 2 하면 4잖아. 이럴 때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은 난잡해서 볼 수가 없어. 그냥 다시 한번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써 일렬배열을 해봅니다. 불러줍니다. 1, 2, 4 이거 보고 하고 4부터는 어떻게 돼요? 2. 그 다음에 5는 1, 6은 2.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1, 2, 4, 2. 1, 2, 4, 2, 1, 2, 4, 2, 1, 2, 4, 2. 그럼 1, 2, 4, 2 다 더하면은 9. 9를 몇 번 해야 돼요? 5번. 그래서 9, 45 하면 되겠습니다. 4개씩 5묶으면 20개니까. 아니, 개 쉽잖아요. 이렇게 써서 하면은 꼭 이렇게 하길 바래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처음 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든지 점화식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이 362번하고 똑같은 게 아까 여러분이 질문한 요거였어요. 357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유형이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싶어 선생님 사실은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 진짜. 다 그렇게 안 어려워. 그리고 왜 안 어렵냐면 이거 딱 보면 하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데요. 근데 계단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남강에서 자주 나왔던 것 같아. 이 계단 문제는 안 풀어보면 또 못하기 때문에 희종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른다고 한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희종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거 나중에는 이제 순열, 중복 순열 같은 걸 이용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걸 이용해서 아무튼 순열의 아이디어를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배운 게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봐야죠. 계단을 10개를 그어야 되는데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10개 긋는 거. 10개를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1번 계단, 2번, 3번, 4번 너무 크게 그렸다 망했다. 계단이 갈수록 작아져. 너 그거 알아? 서울대 입구에 가면은 이제 거기 뭐지? 거기 엄청 바뀌고 있잖아. 서울대 입구역 앞에 샤로수길에 어떤 계단이 있어. 내 친구 옛날에 자취하던데 그 계단이거든. 근데 계단에 딱 보면은 어떤 한 계단이 하나 낮아. 근데 거기 써 있어 여기 앞에. 이 계단은 낮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야 저기 써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읽고 가면 그냥 막 내려가잖아. 그럼 어디서 발이 훅 빠져. 뭐야 딱 이래. 계단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안 만들면 진짜 위험해요. 나는 이거 써 있는 것도 아는데 가끔은 그냥 위에서 그냥 막 내려오잖아. 훅 하고 훅 넘어질 뻔했어. 갑자기 느낌 확 이상해. 한번 가봐 거기. 계단. 정말.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야 지금. 6번.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됐는데요. 계단에 올라가는데 얘는 인간은 점으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하겠어. 용수철로 할까? 용수철 해봤어? 계단 올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용수 촥 하면은 계단은 무지개를 툭툭 올라가잖아. 알아? 해봤어?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요. 올라가는 건 안 되지 사실. 아무튼 이게 올라갑니다. 한번 가보는데 자 여기 딱 올라왔어요. 한 칸.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 올라야 되죠.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했어. 두 칸 띄워. 또 두 칸. 열받았다. 두 칸씩 또 올라가. 여기는 한 칸만 올라가자. 위험하니까. 나쁜 데는 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두 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칸. 요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요렇게 해서 올라왔잖아. 결국은 점프를 한 번 뛰거나 두 개씩 뛰어가지고 결국은 올라왔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야. 방법 1. 이게 방법 1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막 한 칸씩 갈 수도 있잖아. 여기만 달라져도 방법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한 개씩 가면 그것 방법 3. 다 두 칸씩 뛰면 방법 4. 처음에만 한 칸 뛰고 다 두 칸 뛰면 방법 5. 근데 다 두 칸은 못 뛰어. 왜냐면 짝수의 칸이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한 칸 1 하고 3, 5, 7, 9 하면 여기다 한 칸 떼야 되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층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너무 어려운 문제죠? 야, 근데 이 단원이 있잖아, 단원이. 수열의 귀납적 적이니까 점화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라고요. 이제 시간 좀 주겠습니다. 난 그냥 문제를 읽어준 것 뿐이야. 결론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외우세요, 이제. 여러분의 머리로 한계가 있죠. 아니, 선생님도 어려웠네. 나도. 나올 수 있다고요. 나오면 그냥 잘은 안 나와. 근데 너 없는 말을 할 수는 안 되지.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면 또 안 풀어보면 못 푸니까. 야, 이거 그냥 피보나치 수열 같이 하면 됩니다. 요거가 바로 AN 뿌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AN과 A2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잠깐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계단으로 오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 한 가지지. 한 칸만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첫 번째 계단 오르는 방법의 수를 A1이라고 하자. A2, A3. 잘 봐야 돼. 이 계단에 A4라고 합시다. 한 칸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죠? 한 가지인데요. 두 번째 칸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은 이렇게 탁탁 이렇게 가는 한 가지랑 한 방에 점프를 딱 해도 두 가지죠? 근데 이 세 번째 칸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왜 세 개냐면은 봐봐. 여기 A2에서 바로 오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고 A1에서 바로 오는 거는 바로 오는 거는 야, A2에서 바로 오는 거는 한 가지는 한 가지인데 A2까지 오는 게 두 가지잖아.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A2에서 왔거나 A1에서 바로 온 경우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은 다시 어렵다. 그러니까 A3으로 가는 경우는 A2에서 직접 바로 오거나 아니면 A1에서 바로 오는 것만 생각하면 돼. 왜냐면은 A1에서 A2를 거쳐오는 거는 이미 A2에 왔기 때문에 A2에서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A3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A2에서 바로 한 방에 오거나 그냥 A1에서 바로 오거나 두 칸에 띄어서. 근데 A1까지 오는 게 개수 몇 개예요? 한 가지고 A2까지 오는 게 따닥 하나, 둘이잖아. 그 두 가지에서 바로 와야 되니까 얘네들 더한 세 가지가 돼. 그러니까 A4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 계단인 A3으로 오는 경우의 수만큼 해서 바로 오거나 한 가지. 그러니까 A3으로 오는 경우의 수 그대로 오는 거. 거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없으니까 A2까지 와서 한 방에 점프해서 오는 거 있으니까 A2로 오는 모든 경우의 수마다 한 가지, A3으로 오는 모든 경우의 수 요거마다 한 가지니까 A4는 A3 플러스 A2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는 피보나치 수열이죠. 전하고 전하가 돼서 다 망되는 거.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더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피보나치 수열은 첫 장이 1이고 둘째 장도 1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2를 줬잖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A1이 1이고 A2가 2니까 A3은 더하면 3. A4는 2 더하기 3에서 5. A5는 8. A6은 13. A7은 21. A8은 34. A9는 55. A10은 더하면 89. 답은 89. 넘나 게으릅잖아. 넘나 쉬워버렸잖아 라고 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쉽진 않고요. 근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못 풀어도.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 중에서 이거를 똑같이 생각해서 푸는 학생 거의 없어. 그냥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외우라고. 됐고, 야, 알게 모르게 심한 문제가 4개밖에 안 남았잖아. 다 풀어버리자. 4분, 1분에 하나씩 풀면 되냐? 힌트만 주겠습니다. 오늘 풀면 좀 그렇고요.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힌트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만 정리해 줄게요. 잘 들어. 집에서 풀 때 내 말을 기억해서 풉니다. 일단은 점화식이 주어져서 항과 항 사이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게 점화식인데 합의 일반하고 일반은 같이 들어있으니까
Sn 플러스 1에서 Sn-1 뺀 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는 An 뿔 1 더하기 An 맞죠? 야, S8에서 S6 빼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8 여덟 번째까지 그냥 A7, 8, 8이잖아. 그러니까 n+1에서 n-1 빼면 n번째나 n+1만 남지. 그래서 얘를 A n+1 더하기입니다. 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야, 요것도 잘 보세요. 이거를 마치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거 4AB잖아. 4AB 빼면 어떻게 되냐? 완전 제곱식 전개해가지고 빼면 마이너스 2AB 들어가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바뀌겠지. 는 4. 루트 씌우면 2. 등차수열. 집에서 해봅니다. 힌트를 다 줬어요. 그리고 359번은 로그 안에 로그 속에 A 항과 항사의 관계식 들어있으니까 로그로 돼 있는 뭐 점화식인데 개 쉬운 거죠. 1은 로그 2의 2잖아요. 진수 곱하면은 결국 무슨 뜻이냐? A n+1은 2의 n이잖아.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끝나버리네. AN 자체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일반항 바로 찾아야지. AN은 2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첫째 항 2니까 n-1승이니까 2n승이네요. 그러면 2n승이 8까지 더하면은 2분의 8, 9, 2, 4, 36, 2에 36, 1번. 아, 너무 쉽잖아. 이런 거는 뭐 쉬운 문제야 이게. 힌트만 준 겁니다. 등비수열이라고요. 360번. 힌트 너무 잘 됐죠? 360번도 마찬가지로 합의 일반항하고 일반항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얘네들끼리 직접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 빼기가 아니니까. 물론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잠깐 해볼 수 있다 이건. 아, 뭐냐면은 원래는 해볼 수 없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n 더하기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빼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요 방법이 있고 근데 주어진 식을 잘 조립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를 하나를 넘기고 이렇게 넘기자. 하나를 1로 넘기고 하나 1로 넘겨. 그러면은 Sn 빼기 이거 넘기면은 Sn-1이고 한 개 이렇게 빼면은 Sn+1 마이너스 Sn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N 되고 이게 AN+1 마이너스 EN 되죠? 개차수열. 그러면은 AN+1은 AN 플러스 EN이니까 일반항 바로 나와야 돼. 일반항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딱 하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만 지금 보여주는데 이건 뭐야? 이건 등비꼴이잖아. 근데 등비꼴 자체가 뭐냐면은 수열의 합의 일반항 자체가 등비꼴. 이거 숫자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뜨뜨뜨뜨뜨뜨 여가지고 SN 구해가지고 SN 갖다 또 SN 빼기 SN을 AN 구해가지고 A10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은 보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필수예제 설명하고 다 똑같아 보는 게.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새로 배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n 더하기를 대입해서 빼는 거 말고도 요 안에서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일반항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 얘기 말고는 새로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돼요? 살짝 어려워. 아, 이해 됐을 건데. 아니, 부딪혀 보고 안 되면 또 풀어줄게. 여러분에게 시간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다 하란 말이야. 근데 은근히 이 350번이 살짝 어려운데 350번을 모르는 학생은 요거 있잖아. 374번이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미림 요거에서 문제 풀어준 거 그거. 그러니까 6분의 5 나온 거 있죠. 6분의 5 곱하기 42 그 스타일로 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AN-P로 놓고 하는 짬뽕골 일반항 만드는 것도 한번 영상 보면서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올라올 거예요. 고생님 오늘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아, 갑자기 살짝 수열의 합이 어려워져서 그런가 영상을 찾는 학생이 많네. 더 어렵게 해야겠다. 근데 선생님이 어렵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모든 수열의 합공식이 막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돼. 갑자기 등비수열이 이렇게 척 펼쳐져 있을 때 합이 딱딱딱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연습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잘하는 중에 내가 하는 말이 거의 이해되면 잘하는 겁니다. 연습만 하면 돼요. 계산은 선생님처럼 빨라져 되게.
공식화 돼가지고 그냥 손이 나가. 이거 등비수열이다 하면 딱 일반화 나가고 등비수열 합이다 하면 합공식이 딱딱 나와. 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풉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빨리 할 필요 없고 선생님은 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과정만. 오케이 꺼지세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빠염. 뭐가 어려워요? 너무나 쉽잖아.